오랜 세월 이 마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미스터리한 나무. 우리도 너무 신기해요. 그 반반한데 솔라 밑에 물라고. 용같이 이게 비틀음이 생기네. 이리 비두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리 커요. 사고 질이 사고 있어. 마을 뒤편 숲에 그 신기한 나무가 있다는데요. 숲을 빼곡히 메운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잠시. 멀리서도 웅장한 기운이 느껴지는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마을 나무 중 사람들과 가장 오래 동고동락했다는 소나무. 그런데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가지는 마치 용이 승천하듯 시원하게 뻗어 있지만 도저히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돌 위에 턱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돌 아래를 보니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물이 있네? 소나무 밑에 물이 요만치 샘이가 요만치 있어. 바가치로 퍼고 그런데 옛날에부터 나 시기보게 그 샘이 있더라고. 뿌리 밑에 우물이 패 있는 게 현실 상태가 좀 기이하지 참 이상하지 정말 참 흔히 볼 수 없는. 물이 가득 고인 우물에 털을 잡고 기이한 모습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나무. 좀처럼 보기 드문 모습인데요. 누가 봐도 신기하긴 마찬가지. 우물 속에서 소나무가 우물에서 소나무가 어찌 이렇게 컸을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이거는 전설이래, 전설. 물에서 그렇게 소나무가 그렇게 클 수가 있나? 내가 생각해도. 소나무가 보면은 옛날에도 보면은 큰 바위나 갈라진 틈에 소나무가 자라요. 그 자라면 바위가 깨져 결국. 미스터리 M에서도 바위를 쪼개고 나온 생명력 강한 소나무들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물을 뚫고도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걸까요? 약 10m 높이의 우람한 소나무는 위로 곧게 뻗어 있지 않고 약 40도로 비스듬히 자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물 안은 나무 뿌리는 보이지 않고 물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샘이 안에 소나무 뿌리가 쫙 깔리더. 물속에 소나무 뿌리가 절리 있다고. 그지 알고 와서 가버려도 그 물은 나요. 샘이를 파면 그 안에서 퐁퐁퐁퐁퐁퐁 소리 나요. 물이 안 마른다고요? 나도 70알인데도 물 한 번도 안 말라봤어요. 그 말이 맞는지 우물 안에 물을 오랜 시간에 걸쳐 비워봤는데요. 약 1시간 후 누가 다시 바가지로 물을 퍼부어 놓기라도 한 듯 금세 물이 차올랐습니다. 지금은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와 마시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즐겨 마셨다는 샘물. 한겨울에는 따뜻하고 한여름에는 시원하기까지 해서 약수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소나무가 살기엔 매우 불리한 환경일 것 같은데 가능한 일일까요? 나무 조경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나무도 있다고 하네요. 동남아 쪽에는 이제 맹그로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양버들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도 자라는 게 있고. 머리카락처럼 가지를 축 늘어뜨린 수양버들의 경우가 물에서도 성장하는 대표적인 나무. 동남아 지역의 맹그로브는 염분에 강해서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로 유명하죠. 소나무든 이제 조경수든 일반적으로 물속에서 자라는 나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습하면은 식물체는 썩게 돼 있습니다. 뿌리가 썩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인 나무들은 가뭄에도 취약하지만 습기에도 약해서 장마철 홍수로 인해 집단 고사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소나무는 습한 곳을 좋아하지 않아 심을 때도 수분이 많은 곳은 피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나무는 물을 싫어하는 나무입니다. 특이한 현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오랜 세월 병들고 쓰러지지 않고 우물 위에 살고 있는 소나무. 도대체 언제부터 이 자리에 털을 잡았던 걸까요?
면사무소에 가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곳에 소나무의 과거 모습이 담긴 옛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하늘을 떠받치듯 우람하게 서 있는 소나무. 도대체 몇 살인 거죠? 나무 수령도 한 450여 년 됐고 제가 봐서는 그렇게 오래된 사진은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고. 소유권이 어딘가요? 이거는 지금 그 진주 하씨 문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소나무 주인의 후손을 만나봤는데요. 그에게서 이 소나무에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17대 위에 할아버지께서 우물의 주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 할아버지의 어머니께서 평소에 이 우물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어머니는 매일 남편과 아들을 위해 우물에서 기도를 드렸다는데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소나무를 심은 걸로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벼슬을 지낸 아들이 어머니의 정성을 기리기 위해 우물가에 소나무를 심었던 것. 이 나무는 점점 자라면서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습으로 변해 현재 이르게 됐고, 그래서 용천송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고 어떻게 해요. 우물가에서 소나무가 이렇게 자랐나, 저도 그는 알 수가 없고 그건 참 불가사의한 일이고 신기합니다. 오랜 세월 우물 위에서 살면서도 소나무는 어떻게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전문가 또한 이 모습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소나무를 오랫동안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는 나무가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떠한 유부의 그 영향을 받아서 약간 넘어졌어요. 앞쪽으로 넘어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럼 뿌리는 어디 있는 네, 거예요? 뿌리는 이 우물 위쪽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뿌리는 아마 이 우물 위쪽에 서 자라면서 아마 깊이 높게 지금 뻗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이 물을 피해 우물 위쪽으로 뿌리를 뻗게 했다는 겁니다. 근처가 워낙 산이 높고 또 계곡이 깊다 보니까 상당히 수온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샘물이 용출하고 있는 것은 소나무의 뿌리가 넓고 깊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갖다가 잡아두는 그러한 토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래된 소나무일수록 땅속으로 넓고 깊게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데요. 소나무의 굵고 긴 뿌리가 우물가 주변의 토양을 단단하게 잡아줘 물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줬고, 우물 주변에서 흘러간 물이 모여 용천수처럼 솟아나게 됐다는 것. 그 덕에 우물은 몇백 년이 지나도 365일 마르지 않게 된 겁니다. 소나무는 오랫동안 마을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소나무 밑에 오면은 그 마음이 엄숙해져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기운을 내뿜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고 긴 세월 풍파를 이기고 이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소나무.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푸르고 굳센 기운을 전해주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